빵집. 얼마 만에 빵집에 오는지 모르겠다. 원래 빵을 즐겨 먹지도 않지만 백수가 된 뒤로 빵집에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비 오는 토요일 저녁, 소녀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다. 아마 학교 친구들이 거의 다 그 영화를 본 듯하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엄마를 끼워주는 거겠지. 내 돈 쓰는데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기분은 뭐냐고. 심야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영화 제목과 시간을 알아서 통보해준다. 앉을 자리도 함께 상의하고 남는 것은 내가 할 일 뿐이다. 결제를 하는 것. 이렇게라도 시간을 보내주면 소중하기 그지없다. 9시 30분 영화. 극장 1층에 도착한 것은 9시 20분이다. 10분밖에 안 남아서 엄마는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둘러보며 빵을 고른다. 엄마도 먹을 거냐고 묻는데 나까지 빵을 고르다가는 영화 시간에 늦을 것 같다. 소녀의 MBTI는 P, 나는 J. 그러니까 우리는 길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서로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딪히는 일은 없다. 지금 사는 빵은 집에 가서 먹고 올라가서 팝콘과 음료를 따로 산다고 한다. 영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녀석의 이 느긋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9시 20분이 넘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늘따라 왜 이러지? 저기 빵을 포장하고 있는 남자도 참 빵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애쓴다. 집에 가면 어차피 다 뜯어가지고 먹을 건데 뭘 저렇게 세심하게 포장을 하는지. 포장은 됐고요. 얼른 달라고요. 마치 이 공간 안에서 나 혼자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영화 시작 5분도 안 남았지만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았다. 팝콘과 콜라. 팝콘을 오리지널로 먹을 것인가, 달콤한 맛으로 먹을 것인가, 음료는 콜라를 먹을 것인가, 다른 것을 마실 것인가, 쿠폰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참 복잡하기도 하다. 나 혼자 왔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들이다. 이렇게 볼일을 다 보고 이미 깜깜해진 상영관에서 자리를 찾다가 발밑에 뭐가 걸려 넘어질 뻔했다. 요즘은 소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낡은 핸드폰을 바꾸러 간 날도 소녀는 마치 자기가 엄마의 보호자인 양 앞장서서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다. 나는 소녀의 첫 울음을 모른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고 척치마취를 했지만 수술실 쇠소리가 무서워 자게 해달라고 했다.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소녀는 세상에 나왔다. 첫 울음을 병원 사람들과 나누었을, 첫 목욕을 간호사와 함께 했을, 처음 먹는 음식을 간호사 품에서 먹었을, 그 아이를 신생아실에 둘 수 없어 병실로 데리고 왔다. 아이를 옆에 뉘어놓고 등을 돌려 몸을 웅크리고 출산으로 지친 몸을 조금 쉬려 하는데 따뜻한 무언가가 어깨 위에 닿았다. 뒤돌아보니 조그만 아기의 손. 신생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 손의 따뜻함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위로가 되었고 눈물이 났다. 그 뒤부터 소녀의 모든 처음은 내가 함께했다. 처음 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첫 걸음을 떼는 날도, 처음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처음 자기 이름을 읽는 순간에도, 처음 밥을 먹을 때도,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도, 처음 피아노를 치는 날에도, 수없이 많은 소녀의 처음에 내가 함께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했다. 그러나 소녀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엄마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생겨났다. 이제 소녀가 집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소녀가 처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른다. 가끔이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이유다. 이토록 평범한 미래, 8편의 단편을 모아놓은 김현수의 소설이다. 우리는 미래를 꿈꾼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미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미래의 모습을 말한다. 책의 제목과 같은 첫 번째 단편소설, 이토록 평범한 미래에는 짧지만 인상 깊었던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나온다. 소설가로 20년 전에 자살을 한 엄마를 찾는 20살 지민이,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없는 엄마가 쓴 소설을 읽어보고 싶다면서도 자기도 여름방학에 자살을 할 거라고 한다. 엄마의 소설 속 연인은 서로 이별이 다가오자 동반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죽기 전에 우연히 시간이 거꾸로 가는 인사체험을 한다. 지금 동반 자살을 하려는 날이 첫날이고 내일이 되면 어제로 돌아간다.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서로 처음 만난 설레던 그날까지 간다. 그렇게 두 번째 삶을 살고 다시 세 번째 삶을 산다. 세 번째 삶은 첫 번째 삶과 같은 시간을 살게 되지만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미 정해진 평범한 미래를 알고 사는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된다. 지민이 엄마가 20년 전 자살을 하기 전에 자기 딸이 20살이 된 미래를 알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안경을 맞춰야겠다고 밖으로 나왔다. 소녀가 렌즈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긴 했는데 안경원이 이쪽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쪽 방향인지 안경원이 어디 있었는지 전혀 길을 모르겠다. 새로운 안경이 필요한지는 꽤 되었다. 그런데 나는 백수이고 안경값은 비싸고 자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서 안경을 꼭 맞춰야겠다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안경을 맞추고 일주일이 지나서 안경을 찾으러 오라는 문자가 왔다. 근래에 이렇게 반가운 문자는 없었다. 안경테를 좀 가벼운 걸로 바꿨고 안경 렌즈는 다초점 가기 바로 직전의 렌즈라고 안경원에서 권해주는 것으로 했다. 먼 곳을 볼 때와 가까운 곳을 볼 때, 책을 볼 때, 컴퓨터를 볼 때 렌즈를 통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다.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눈에 잘 익지 않는다. 시력이 나빠지기 전 원래 내 눈이 가장 좋았고 그립다. 버스를 탈 때 내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버스 카드를 찍고 내리기 편한 곳이다. 버스를 탈 때는 괜찮았는데 내릴 때 교통카드가 안 찍힌 경우가 있어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린 적이 있다. 그 뒤로 버스를 탈 때는 항상 내릴 때 버스 카드를 미리 찍어야 하니까 내리기 편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 무엇보다 그런 긴장 상태를 다시 경험하는 게 싫고 내가 어리버리하다가 속도가 늦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기가 싫다. 무선 이어폰을 쓰다가 때때로 이렇게 그냥 밖에 꺼내놓는 적이 있다. 이럴 때 소녀가 옆에 있다면 여지없이 잔소리를 한다. 엄마, 통에 넣어야지. 그러다 또 잃어버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도 소녀는 잔소리를 한마디 한다. 엄마 천천히 먹어. 체할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늦고 답답하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흔하고 행동이 둔하고 거칠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서둘러 가려고 마음이 급하고 바쁠 때는 또 준비가 더뎌서 사람을 재촉하게 만든다. 논리 없는 말이 많고 고집이 세고 엄마가 하는 일은 내성에 차지 않는다. 딸이니까 참지 며느리면 택도 없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내가 늙는다는 것, 소녀가 잘한다는 것, 소녀의 처음을 이제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막을 수 없다면 정신 차리고 좀 천천히 어설퍼지자. 내가 소녀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소녀가 나를 보호한다. 내가 25살 차이 나는 내 엄마를 보듯 소녀가 30살 넘게 차이 나는 제 엄마를 보고 있다.